SC, SC, ST, 예, 그다음에 OBC, OBC, 그다음에 EWS, EWS.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쿼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퍼머티브 액션을 하는 거예요. 예, 절반 뭐 훌쩍 절반이 넘죠. 50%가 넘죠. 결국은 인도라는 사회가 뭔가 내가 소외받아, 불만 있어, 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안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제 SC, 그다음에 제도 밖에 있던 ST를 도입을 했더니 이번에는 나도 힘들어라고 그래가지고 OBC라는 어떤 새로운 층이 한바탕 지난 30년 동안 난리를 치다가 그걸 이제 인정을 받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카스트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경제적으로만 봐서 이제 우리도 뭔가를 해달라. 어떻게 보면 다 정치적인 결정이군요. 보면. 인도라는 나라가 저 EWS를 과연 정말로 제대로 분류가 가능할까? 모디가 최근에 뭐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광수 교수님 모셔서 저희가 인도에 대해서 SC, ST 어떻게 보면 되게 영어 약자긴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야기하다가 이 교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제 OBC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렵다라는 존재들이 언뜻 나왔는데 따로 더 추가 설명을 이제 시간 관계상 못 해주시고 이제 넘어가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뭔가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들, 그리고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이제 other backward class라고 이제 해야 되나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backward 뭐 후진 이렇게 하고 반대로 forward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번역이 잘 안 된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OBC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OBC 개념을 아시려면 인도 정치의 흐름을 조금 알아야 돼요. 정치까지 알아야 됩니까? 정치는 이제 예. 그게 뭐냐면 아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47년도 독립을 해가지고 50년도 헌법이 만들어질까지는 이제 도미니언 자치령이라고 하는 상태로 있었고, 네네. 50년에 이제 헌법이 만들어져서 발효가 되고 51년도에 선거를 해가지고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 보통 콩그레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회의 혹은 회의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51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네루가 62년도에 이제 죽고 잠깐 네루 친구 샤스트리가 또 하다가 이제 또 죽고 인디라 간디가 이제 75년, 75년에 이제 계엄령 선포를 하고 76년, 77년 갈 때에 77년도에 정권이 살짝 바뀝니다. 77년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연립 정부가 나와요. 그 77년도에 정권이 살짝 바뀌었는데, 살짝이라는 말은 결국에 길게 가지 못하고 연립 정부가 깨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콩그레스가. 네, 국민회의가.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주도를 했던 당이 지금 말은 BJP의, 그러니까 인도 국민당 모디 정부의 전신이에요. 전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카드를 좀 꺼내야 되는데, 보세요. 51년도부터 77년도면 이제 15년, 16년 동안 정권을 한 번도 못 잡았으니 잠깐 바뀌었는데 자기들은 민족주의 성향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마땅치가 않아요. 뭘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민족주의로 해봤자 뭐 인도 파키스탄이 대충 문제가 이제 뭐 불거지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 추세를 알아야 되는데, 1967년도에 인디안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중앙지인데. 그 신문에 기가 막힌 사설을 하나를 씁니다. 이게 우리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문구가 되거든요. 67년? 예, 67년일 거예요. 아마 인디안 익스프레스라는 신문에서 카스트, 하이어라키, 디클라인스, 콤마, 카스트 이즘 라이시스라고 하는 제목의 사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스트 하이어라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분으로서는 이제 디클라인 이제 끝나가고 신분은 뭐 법치국가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없고 카스트 이즘, 카스트주의가 자꾸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그 전부터 우리 카스트 이게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생기게 된 계기는 뭐겠어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SC, ST가 받으니까 네. 아니 우리가 뭐 자들하고 다를 게 뭐 있냐. 똑같이 못 사는데. 자, 우리도 주라. 그럼 우리가 뭔데니까 이제 주로 슈드라예요. 슈드라. 근데 역사학자로서 볼 때 슈드라와 불가촉 전민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불가촉 전민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하지만 네. 슈드라는 그렇게 처참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못 살기는 똑같이 못 사는데 슈드라가 잘 사는 사람도 꽤 있죠. 그건 불가촉 전민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못 산다. 그러면 저 사람 카스트가 이렇기 때문에 못 산다.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카스트의 조상이 이렇게 해서 대물림이 되긴 했겠지만 저 사람이 카스트가 이렇기 때문에 못 산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못 산 동네를 갔다. 그러면 이게 불가촉 전민들이 주로 산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불가촉 전민 동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산 사람 동네. 불가촉 전민들 혹은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으라는 것이 아니니까 못 산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데 불가촉 전민이 대부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슈드라도 우리도 못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도 이미 이제 카스트 선거가 51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십몇 년 해보니까 쪽수가 중요하더라. 쪽수가 최고 아니야. 그걸 이제 깨달았군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참 했던 게 지역주의가 이제 있었겠죠. 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또 이제 집단주의가 자꾸 카스트 중심으로 뭐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67년도부터 이 사람 네네. 신문에 어떤 그 에디터가 볼 때 그걸 카스트 이즘이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67년도 계속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77년도에 정권을 잡았어요. 자나타 파티가 이제 BJP 전신이 이제 이제 정권을 잡아서 이 사람들이 요 문제를 이제 꺼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조사 한번 하자. 백워드 카스트를 조사를 한번 하자. 그러니까 백워드 카스트가 불가촉 전민만이냐? 그러니까 백워드 카스트가 불가촉 전민만이냐?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불가촉 전민만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포워드냐? 슈드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포워드냐? 그러니까 우리는 포워드가 아니지 않냐? 우리도 백워드고 백워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더 백워드는 없냐? 네, 그래서 아더 백워드 카스트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러면 카스트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백워드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로 무슬림 혹은 기독교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카스트가 없잖아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농촌에서 카스트 기능을 하지만 그다음에 불교도들 이런 뭐 불교 개종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그도저도 아닌 어떤 그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 그렇죠. 있겠죠. 카스트도 아닌. 이 사람들을 그러면 뭐 한번 조사를 해보자. 79년인가요? 79년. 그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네네. 그게 이제 만달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달 커미션. 만달이라고 하는 이제 80년도 같아요. 만달이라고 하는 BP 만달인가요? 한 사람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한번 조사를 그래 뭐 니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서 other backward 카스트는 아니고 대부분이 카스트지 슈드라지만 클래시스로 하자 해서 그걸 조사를 하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게 슈드라만 해도 40%가 넘는데 other backward 클래시스니까 다른까지 끼면 50% 가까이 이제 뭐 50% 위아래가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뭔 놈의 나라가 그 가난한 인도가 SC를 15%를 할당을 줬는데 줬고 이것도 할당을 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50 그러면은 다 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못 한다고 덮어버렸어요. 네, 덮어버렸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건 못 하죠. 그래서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다가 그 정권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국민회의가 이제 인디라가인디 국민회의가 이제 들어와서 정치를 하다가 총마에 죽죠. 그렇죠. 황금사원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죽고. 네, 총마에 죽고 하는 게 84년도란 말이에요. 84년도니까 이제 라지브 간디 인디라가인디 아들이 라지브 간디가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별로 못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88년인가 89년인가에 보포르라고 하는 스웨덴의 보포르스
라고 하는 유명한 무기 제조 회사 있습니다. 무기제작. 네네. 잘 아시네. 예, 무기 제조 회사가 있는데 그때 그 방위산업 스캔들이 있었죠. 보면 무기 도입 스캔들. 뇌물을 어마어마 엄청나게 뇌물을 받아 먹었다라고 폭로를 한 사람이 이 정부 내각의 재무부 장관 겸 외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VP 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걸 폭로를 하고 나섰어요. 그렇게 해서 알려진 거였군요. 네, 되게 유명한 밀리터리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래 이제 역사입니다. 스캔들이 터지고 이 사람이 또 추가 폭로를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걸 터뜨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당을 탈당을 하고 재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정확한 디테일은 제가 좀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핵심 요인들이 자꾸 빠져나와서 그 사람이 빠져나와서 당을 세웁니다. 네네. 당을 하나 만드는 게 자나따 달이라고 하는 당. 자나따 달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파티 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나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나따라는. 자나따. 그 자나따가 아까 말씀드린 잔이라 하리잔. 잔하리. 하리잔 할 때 사람, 대중, 보통당 뭐 우리로 부정기자면은 그래서 아까 바후잔 사마지 파티라고 아까 네네. SC들의 당이 바후잔 그것도 잔이 사람. 그러니까 people 혹은 뭐 국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겠군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자났다 이것도 이제 따가 추상명사가 돼가지고 사람임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나따 파티는 이제 사람당, 뭐 인민당 정도 되겠군요. 뭐 국민당 이제 이런 뜻이죠. 네네. 이걸 자나따 다를 만들어가지고 자나따 파티는 있으니까 자나따 다를 만들어가지고 묵혀둔 만달 커미션에서 만들어 놓은 리스트를 꺼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되면 시행하겠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전체 50%한테 할당을 줘서 너희들한테 내가 SC처럼 해주겠다. OBC 할당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 정치가 그 전에도 점점 일어났는데 카스트는 실질적으로 신분은 다 없어졌는데 사적 공간에서만 차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정치에서 이렇게 커져버린 게 느닷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를 만달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 만달 M의 정치가 엄청나게 이제 효력을 발생하죠. 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만디르라고 하는 만디르란 건 뭐냐면은 이제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제 지금의 모디 쪽에서 이제 꺼내는 게 이제 힌두교 문제를 이제 민족주의랑 또 왜곡해서 이제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만달 정치가 활성화가 되면서 OBC끼리 이제 똘똘 뭉치기 시작해요. 뭉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워낙에 숫자가 많으니까 몇 프로나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당한 것은 뭐 9%, 9점 몇 프로 뭐 그다음에 주마다 다르고 주마다 뭐 10% 뭐 15% 이렇게 이제 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됐는데 그 대상을 얼마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50%가 되니까 이건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신생 정당이 졸지에 갑자기 연방 정부의 일당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총리가 이제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VP 싱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시행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누가? 그렇죠.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이거 다 이제 SC에도 못 들어가고, ST는 특별한 경우니까 이제 빠지고. 그다음에 OBC에도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카스트 상에서는 내가 좀 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문제지. 그 우리는 지금 뭐 카스트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나는 말이 뭐 브라만이다 혹은 나는 말이 뭐 크샤트리아다 하지. 내가 크샤트리아지만 난 못 살고 있는데. 나는 못 사는데 내가 왜 난. 그렇죠. 나는 그러면 왜 OBC에 안 들어가느냐라고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OBC라고 하는 것을 카스트나 어떤 에트니시티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경제적 상황으로만 경제적 상황으로 경제적 해라. 계급으로 그냥 자르자 보면 경제적 상황으로 해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잖아요. 지금 카스트가 어디 있냐? 그것은 사적 영역에서 차별만 존재할 뿐이지 지금 카스트가 어디 있어? 카스트라는 게 카스트가 어디 있냐? 내가 카스트 때문에 뭘 못한다. 무슨 뭐 거주지 제한에 뭐가 있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직업 선택에 뭐 제한이 있냐? 뭐 카스트라고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그런데 왜 그거를 사적 영역에서만 차별을 받는 건데 왜 카스트로 이걸 하냐?
그래서 그 90년대 초반에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시위가 이제 발생하고 그랬었군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자 정부에서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하자. 어떻게 그거 파악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요. 뭐 우리처럼 뭐 일일이 뭐 개인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득증명이 있었던 소득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인컴택스를 내는 게 뭐 한 15, 20%, 뭐 20%는 못 될 거야. 한 10몇 프로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나머지 세금이 나머지에서 다 이제 걷어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가난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 세금이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요 교육부에서 학생들한테 저 장학금을 주는데 한 10여 년 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데 성적순으로도 주는 것은 그거 하고 그다음에 가게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서 10분이 10분위로 나눠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줘라 이제 예. 한 10여 년 됐어. 그거 잘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냐?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그러니까 없어요. 실제로 재산은 많은데 무슨 엄마 앞으로 돼 있다거나 뭐 할머니 앞으로 돼 있다거나 혹은 전부 다 저 재산 숨겨서 뭐 한다거나 그러면 친구들은 자집 엄청나게 잘 부자인데 사는데, 예.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에 이랬거든요. 그래서 경제학과 교수 한 사람이 저거 해라. 의료보험. 예, 건강보험료. 의료보험을 떼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건강보험. 근데 인도는 없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럼 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에 90년 몇 년 같은데 제가 딱 귀국 관련 그 무렵이에요. 제가 다니던 델리대학교에 다녔던 그 동네에서 라지브 고스와미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분신을 했어요. 분신을. 예, 분신을 했어요. 그 분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차라리 인도는 그냥 자살 폭탄을 하면 분신을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해라. 예? 요구 사항이. 예, 경제적으로 해라. 나 가난하다. 예? 내가 그 친구가 상당히 높은 카스트 있는 브라만인지 어찌 뭐 잘 모르겠는데 성으로 이름으로 치면은 고스와미면 브라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다가 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면 예. 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거의 죽지는 않았어요. 예, 죽지는 않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살아서 계속 있다가 뭐 몇 년 있다가 그냥 한 10년 가까이 있던가 병성에 누워 있다가 이제 그러면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OBC라고 하는 하나 클래스가 네네. 계급이 하나의 정당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SC 같이 단일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기존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는데 SC하고 소위 아까 말하던 BSP 예. 바우잔 사마지 파티하고 대중사회당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한다? 그 정도의 의식은 안 깨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볼 때도 SC 불가촉 천민은 더럽고 오염되고 저것들하고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없는 사람들이 더 씹고 반대하고 그렇죠. 그런 게 맞습니다. 많단 네가 말이에요. 무슨 자격 조건인데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보면 너나 잘해. 예. 뭐 하면서 뭐 니는 뭐 어쩌고 이제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SC하고 서로 연대 정치도 안 되고 OBC끼리 서로 간의 연대도 안 되고 정당도 못 만들고 그 파워는 너무나 크고 그다음 다른 데에서 무슨 뭐 어차피 카스트로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성이 거의 없고 브라만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뭐 아무 의미 없지 보면은. 소외당할 때 조금 단일성이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요. 지난 다른 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카스트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안 쓰고 그냥. 뭐 어때? 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카스트 아닌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럼 뭐 도시에서 살면서 술도 먹고. 근데 이 사람들은 못 산 사람들은 더더욱이 제사 잘 지내고. 네. 그 사람들은 더더욱이 힌두 카스트 문화에 얽매여 살고. 네. 잘 산 사람들은 해외 여행 다니고. 또 뭐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파티도 하고 뭐 그럼 저 사람이 무슨 카스트 말도 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봐보세요. 인도 신문 저도 인도 갈 때마다 보고 지금 그건 SNS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봤는데 매트리모니얼 어드버타이즈먼트라고 찍은 거. 하여간 매트리모니얼 뭐라고 이제 찍으면 나와요. 누가 블로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인도 신문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쯤인가 큰 신문들은 뒤에 한 면, 두 면이 전부 다 결혼 구혼 광고가 나옵니다. 구혼 광고. 예, 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짝을 뭐 찾습니다. 나는 지금 직업이 뭐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뭐 네네, 하고 소득이 하는데 뭐 있고 뭐 이렇게 올리겠죠 보면은. 그게 인도 여론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나 공부할 때부터 그걸 자주 봤거든요. 예. 카스트 관계 없음, 카스트 신경 안 씀, 네네. 이런 게 엄청나게 많고요. 엄청 많고. 아예 카스트 노바 이런 카스트 노바 이런 거 많고 카스트에서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많은지 아세요? 페어 컴플렉션. 예? 그러니까 피부 하얀 여자. 이 사람들은 하여간 피부 하얀 거 1순위예요. 여자를 고를 때. 예, 그래서 그냥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 카스트는 거의 없고. 거의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잘 산 사람들은.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OBC 사람들이 막 한다고 그래서 반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반대 안 하죠. 자기들은 카스트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사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카스트에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인도는 특히 인도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법이 무서운 나라예요. 법이 무섭다. 정말 법이 무서워요. 인도는 툭 하면 법에 소송하고 툭 하면 소송하고 하거든요. 우리 은사님이 이것도 지나간 이야기지만 암소를 많이 먹었다 옛날에 베다에서 다 먹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형 선고도 하고 제가 그 책을 이제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네네. 사형 선고를 하다가 법으로 걸어요. 네. 법에다가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면 근데 모든 고등법원에 다 걸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법원에. 그러면 이제 이 노인이 다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폐가망신 시키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걸면.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걸면 보통 인도에서 법으로 걸면 10년, 20년은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그냥 조지는 거군요. 네, 그럼 대법원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한국 기업 딱 인도 법 모르면 딱 폐가망신 다 거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그렇게 법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꼼꼼하고 왜냐하면 구성하는 문화, 경우, 케이스 이런 너무 게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헌법이 그렇게 자세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소도축 네.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그 주법에서 해라. 주로 넘기거든요. 네. 뭐 주에 따라도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동네마다 다르니까 또. 네, 그러니까 이걸 대법원에다 이제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세월이에요. 그러다가 한 10년이 뭡니까? 훨씬 더 걸렸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아니, 2019년도에 이제 훨씬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OBC는 이제 시행을 했고, OBC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라든지. 시행을 했고, 네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법으로 이제 거는 게 이건 이제 위헌이다. 예, 경제적으로 가자.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몇 년 계속 끌다가 네. 2019년도에 그러니까 모디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도 좋고 정치도 잘하고 정치는 잘하는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아주 더러운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승리의 정치죠. 네, 승리의 정치. 예. 죽일 때는 죽이고 속일 때는 속이고 부추길 때는 부추기고 숨길 때는 숨기고 뭐 이런 능수능란하죠. 예. 예. 2019년도에 모디가 이제 시행을 하는 게 이코노미컬리 위커 섹션 그래서 경제적 취약계층 EWS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201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제 취약 계층 혹은 섹터 뭐 이제 부분 따지면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이렇게 해서 거기도 쿼타를 또 10% 예, 이제 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SC, ST, 예. 그다음에 OBC, 그다음에 EWS,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쿼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퍼머티브 액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거의 절반 뭐 절반이 넘죠. 50%가 넘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은 인도라는 사회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내가 소외받아 불만 있어 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안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제 SC 그다음에 제도 밖에 있던 ST를 도입을 했더니 이번에는 나도 힘들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OBC라는 어떤 새로운 그 층이 한바탕 지난 30년 동안 난리를 치다가 그걸 이제 인정을 받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 이제 카스트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경제적으로만 봐서 안 되는 층까지 이제 우리도 뭔가를 해달라. 어떻게 보면 다 정치적인 그 그러니까 이제 결정이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라는 나라를 저는 정말로 노력을 해서 옛날에 공부할 때는 정말로 싫어했는데 아유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문화가 안 맞고 해서 싫어했는데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지고 하다가 지금은 딱 중간이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인도를 나쁘게 보지도 않고 좋게 보지도 않고 감정을 드러내고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네. 걱정이 인도라는 나라가 저 EWS를 과연 정말로 제대로 이게 분류가 가능할까? 그렇죠. 그 모디가 최근에 뭐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 1억 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라고. 네, 제조업에서 1억 명, 예, 1억 명, 예. 아니, 뭐, 일자리가 1억 개냐, 1억 개. 그러니까 네. 규모가 크거든요. 주민등록제도도 없고 하는데, 최근에는 주민등록제도 비슷한 것도 안 생겼지만. 뭐 거기는 이제 그 항상 다큐멘터리 보면 종종 나옵니다. 이 지문도 없어가지고. 예, 여기다 뭐 토양 찍고. 홍채로 하더라고요. 예, 홍채라죠. 예. 그러니까 EWS도 가능하게 된 게 홍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제조업을 건너뛰고 3차 산업으로 이제 3차 산업으로 와버리니까 IT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제는 세금이 전부 다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주민등록도 옛날 같으면 이게 안 되는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디지털로 해버리니까 이거 홍채로 해버리니까 다 된다는 거죠. 그게 예전에 다큐멘터리 봤을 때는 단순히 아이디 번호를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좌를 같이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부가 뭐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주면 바로 준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바로 보조금 직접 꽂히는 걸로. 이제. 그래야 부패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도가 IT 산업, 디지털 산업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나중에 이제 모디 이야기 나오면 뭐 혹시 들을지 모르겠으나 인더스트리얼 코리도라고 하는 산업 회랑이라는 걸 또 시작을 했거든요. 예.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걸 하면서 예.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심지어는 길거리에 있는 그 거리 음식 파는 사람들 혹은 릭샤, 오토릭샤 아는 사람들도 전부 다 우버 택시, 뭐 앱으로 부르고 그렇게 해서 뭐 하니까 결제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클린하게 되고 이제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파악은 될 수도 있겠다. 가능할 것도 같다라는. 옛날 같으면 이게 어떻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더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인도라는 사회는 끊임없이 그래도 이렇게 끌어안고 사람들의 불만들이 정치적으로 나오면 그게 또 갈등을 해서 어떻든 수습을 하는데 그 과정들이 점점 이렇게 얹혀지면서 쪼개먹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도의 미래에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뭐 인도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있는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를 떠나서 인도라는 사회는 어떻든 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SC, ST 그다음에 OBC 그다음에 EWS 등등 이 영어 약자로 표현되는 다양한 계층들을 끌어안고 뭔가를 이제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는 하는 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인도는 헌법의 정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셜리스트 패턴이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이거든요. 정권이 바뀌었어도 모디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사회주의적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신은 남아 있어요. 그거는 처음 초대 헌법서부터 이제 개헌 헌법 때부터 면면이 내려온다. 그래서 SC, ST, OBC, EWS 다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왜 저런 짓을 하냐라고 흉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인도를 뭐 좋게 평가한 것도 아니고 나쁘게 평가도 아니고 야, 니들 좀 일단 먹고 살고 해라.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인도에서 뭘 하다 보면 꼭 공무원들 가면 없어요. 출장 갔다고 없고 가거든요. 그러면 출장 가면 2주, 3주 동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게 전부 영국의 노동당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들이 쭉 이어져 내려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난하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한 나라가
국가의 프라이드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 인도 공화국이죠. 보면은 인도 공화국의 이제 가치라는 것들은 시대에 맞춰서 좀씩은 변하지만 그래도 면면이 이제 1950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내려오고 있다. 그 속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인도가 이렇게 시대상에 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네, 인도와 관련돼서 조금 잘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영어 약자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도 사실 맨날 헷갈리는 이제 OBC 그 다음에 이거 도대체 뭐지라고 했던 이제 EWS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참 공부할 게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또 지구본 연구소를 봐주시는 분들의 즐거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렵고 복잡한 사항을 잘 설명해 주신 이광수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